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유나님, 그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혹시 믿으시나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일리가 없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블럭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무래도 이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네. 마지막 단추까지 잘 이어진다 뭐 이런 거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그냥 뭐 시작의 신봉자인데 지금 뭐 시작이 잘못되면 다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시작을 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네. 되게 네. 제의 같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요? 약간 계획적인 저번 주에 이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작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중요한 시작을 담은 데뷔곡들을 또 모아 들어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예고 드렸는데요.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제가 함께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8월 6일 일요일 첫 곡으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네, 저 지금 사실 상당히 벅차올라서 네.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럼 저 혼자 할게요 지금. 그건 좀. 저 혼자 1시간 하면 아니, 되니까. 이거 네.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좋네요. 이 그렇죠. 노래는 뭐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야. 언제 들어도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울렁이게 만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2세대 걸그룹의 포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룹이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였고요. 오늘 네. 특집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네. 시작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만세로 시작을 하면 또 약간의 추억 여행도 가능하다. 네, 좀 우리 고여있는 K-POP 둥이들도 마음 편하게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또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통으로 꼽은 데뷔곡을 가져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다만세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저희 사이에 이견이 없었죠, 뭐. 그렇죠. 바로 네. 이제 다만세로 결정이 되었는데 네. 이 곡에 관해서 혹시나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뭐 거부할 수가 없는 대표적이고 정말 좀 영원한 어떤 그 블럭 씨가 쓰신 표현인데 이게 K-팝의 교과 같은 곡이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렇죠. 뭔지를 너무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데뷔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혹은 데뷔곡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꿈, 희망, 네. 벅차오름, 그리고 그쵸. 뭐 이제 뭐 설렘, 그렇죠. 풋풋함,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용기,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약간 회상하는 애틋함,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특정 레이블은 이제 사회 비판으로 네. 항상 데뷔곡을 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긴 아니면은 한데 뭐 이제 데뷔곡에서 항상 뭐 기세 그럴 이런 것들을 수도 좀 있죠. 최근으로 들어설수록 그쵸. 네. 하지만 저는 K-팝 그리고 아이돌 팝에 있어서 데뷔곡이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약간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좀 수명이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곡들을 다시 공연 같은 데서 불렀을 때도 그게 크죠. 느껴지는 감상이 네. 좀 달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뷔곡의 느낌? 제가 앞서 나열한 그런 요소들이고 네. 그것을 100% 충족시키고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함께 듣고 시작했던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뭐 K-팝 교가 뭐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최근도 그렇고 이 음. K-pop 그룹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연령대가 이제 미성년자 이 아무래도 상태에서 10대? 시작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의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꿈과 희망을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고통스럽고 막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삶을 살다가도 K-팝을 보는 순간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뭔가 저는 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저한테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꿈과 희망도 주고 또 네. 처음 시작인 만큼 또 풋풋함도 가지고 있고 그 시절밖에 못하는. 네, 그게 아무리 완성형으로 데뷔를 하고 막 데뷔 주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누군가의 시작은 이렇게 풋풋하고 약간의 그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투르는 데서 나오는 그 매력이라는 게 또 있어서.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모여져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저는 다만세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소녀시대라는 팀이 또 맞아요. 각각의 멤버들을 가진 뭐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뻗쳐나가기는 했지만 네. 이 다만세 특유의 그 다인원 그룹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다인원 그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났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가사 그리고 멜로디 이런 것들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걸 또 보여준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다만세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뷔곡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 있었죠. 뭐 유리구슬이라든지 이런 네. 곡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K-팝 안에서 좀 좋은 영향력을 많이 가진 데뷔곡이 이 곡만큼 힘이 있었던 곡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한번 또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데서도 뭐 이 노래가 다시 선호가 되면서 저희 언급이 많이 됐었던 뭐 약간 새 시대의 민중가요 같은 느낌으로도 또 이제 사회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곡이 되었는데 저는 그게 결국 그 곡의 의도와 상관없이 좋은 곡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하는 대상에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곡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따뜻한 어떤 사랑의 기운,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다양한 곳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만큼 네. 한 세대에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노랫말들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뭐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 그냥 K-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절을 듣는 순간 진짜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뭐 진짜 이 세상 속에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진짜 좀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르세요.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네.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언제 들어도 저를 좀 이렇게 벅차오르게 만드네요. 네, 이렇게 네. 더 길게 하면은 네. 1시간 내내 다만세 얘기만 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네, 며칠 동안 계속 저를 이렇게 빨리빨리 끊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 얘기가 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거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테이션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K-팝 메이트는 천하제일 데뷔곡 특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할게요.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빨리 들어오세요. 처음 듣고 본 순간부터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생각보다 기네요. 네.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그들의 시작을 다시 되짚어봅니다. 천하제일 데뷔곡 특집. 작가님, 저 노래 힘들어요.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길었다. 그리고 근데 뭐 좋았다. 장르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랑해 널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부르셨군요. 잘 불러보고 싶었는데 저 네. 노래 좀 잘하는 편인데 막상 저희 PD님이 지금 거의 반주 깔아주셨거든요. 저희 지금 눈앞에 모니터에 지금 그렇죠. 예, 이 가사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인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저희 끝까지 시켜볼 걸 그랬네요.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3번 정도의 데뷔곡 배틀을 한번 나눠볼 텐데 좋습니다. 시대가 다양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정말 다양한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쵸. 선곡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라운드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 갈게요. 왜냐면 블럭 씨 노래 시키고 싶어서. 저한테 그래요? 아까 약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면 블럭 씨가 이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저희끼리 또 이제 굉장히 수요 없는 공급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지금 한번 불러주실래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소개해 그럴까요? 주시면. 네.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라는 곡입니다. 2008년 곡인데 네. 그 도입부가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오. Let's go. 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이렇게 비씨인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에게 좋은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그 R&B 창법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날카로운 창법들이 전체적으로 좀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가사가 그 그렇죠. 앞부분 가사가 사실은 그 샤이니 분들의 데뷔 시기를 감안하면은 이게 맞나? 약간 굉장히 도전적인 가사였거든요. 눈안 너무 예뻐라는 제목부터가 이미. 근데 심지어 그 시작할 때 너무 예쁘다고 감탄도 아니고 눈안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다. 몇 년이 지났지만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데뷔곡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이 음반 소개글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나름대로 좀 킬링 파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는 그 뭐 당시 뭐 연하남 저돌적인 연하남으로서의 뭐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10대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너무 훌륭한 데뷔곡. 전 이 곡은 그 이제 노랫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죠. 요즘 느낌은 좀 아니긴 한데 이 노래를 처음 음악 방송에서 딱 보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몇 번을 아마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K-pop 메이트 맞아요,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K-pop 너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좀 더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첫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데뷔곡이라는 것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저에게 되게 중요한 곡이지만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의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노래 가운데 하나. 이 지경이라뇨. 굉장히 훌륭하게 잘 활동하고 계신데 드리고 깜짝 싶습니다. 놀랐네요. 약간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음악과 춤, 무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이 5명 멤버들이 보여지는 어떤 무대 연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 캐릭터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제가 그 당시까지 봤었던 아이돌 그룹들과는 진짜 다르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제가 작년 말쯤에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 때문에 일본에 건너가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뭐 A&R이나 뭐 댄스 교실 같은 걸 운영하는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 가운데에서 그 이 곡 샤이니의 눈 안 너무 예뻐를 계기로 케이팝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샤이니가 또 일본에서 워낙에 인기가 있었던 그쵸, 팀이고 활동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나만의 촉은 아니었고 자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네. 굉장히 그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15년이 지난 지금이 되니까 점점 더 강하게 드는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유나님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 반농담식으로 뭐 케이팝에 청량청량하는 뭐 그런 이미지의 어떤 근간을 만든 그렇죠. 곡 사실 맞아요. 네. 네, 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 곡이 샤이니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어쨌든 데뷔곡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공연에서도 아직까지도 부를 때가 있고 또 뭐 자신들의 곡들에서 다시 이 곡을 이렇게 요소요소로 사용하는 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제 앨범에서 러브식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이 노래의 성장 버전이잖아요. 네. 시작할 때 넌 너무 예뻤지 알고는 있니? 여전히 내 삶의 everything. 이거 완전히 이 눈 안 너무 예뻐 가사를 성숙한 이 주인공이 부르는 가사여서 또 팬들 사이에서 또 이제 그 팀의 어떤 유기적인 부분에 대한 네네. 애정이 샘솟게 만들었던 근본에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곡인데 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블럭 씨의 데뷔곡도 궁금해지네요. 대응이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네. 워너원의 에너제틱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곡도 네. 대단했죠? 저는 일단은 곡 자체가 가진 임팩트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룹이 결성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각 멤버들이 주목을 받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화제가 많이 되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화제가 된 상태에서 어떤 곡으로 데뷔를 할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가 요런 곡을 가져왔구나라고 딱 들었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워너원의 데뷔곡이고 2017년 곡이고 빌보드 선정 2010년대 최고의 케이팝 100곡 중 23위. 플로우블로우 작곡팀과 후이가 네. 펜타곤의 후이가 쓴 곡이고요. 사실 되게 미니멀한 하우스 기반의 곡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컬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런 구성들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배제된 곡이고 그만큼 미니멀한 곡이 케이팝 음악 시장에서는 사실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곡들을 또 데뷔곡으로 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있고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됐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뭐 주목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제 멤버들 각자가 되게 훌륭하게 잘 활동하고 있어서 되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멤버들 라인업도 참 좋았고 곡 자체도 임팩트가 크고 좋았다. 그리고 뭐 그 여전히 이제 뭐 특히나 김재환 씨의 어떤 네네. 그 케이팝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예, 춤추고 같이 노래하는 퍼포먼스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전히 사람들이 또 찾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앨범 내에 수록됐던 뭐 활활도 사랑받았고 워너는 이후에 뭐 뷰티풀 부메랑 뭐 이런 다른 곡들도 사랑받으면서 계속 활동 이어갔고 짧고 굵은 불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 시작점이 에너제틱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데뷔곡이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요. 별로 안 좋은 곡이었어도 잘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에 워너원의 기세는 너무너무 좋기는 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그쵸.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거나 실망시키거나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대를 좀 설득하는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 곡이어야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쵸.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프레시하면서도 그 신인 그룹 특유의
정말 그 에너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보컬 레인지가 넓은 곡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이 곡 부르기 진짜 어렵습니다. 은근히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다르게 네. 느껴지실 것 이 같습니다. 두 곡 사이에 그 시간의 차이도 한 거의 10년 정도가 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들으면서 그런 어떤 케이팝 씬 안에서의 유행의 변화, 데뷔곡 유행의 변화 이런 것도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볼 텐데요. 워너원의 에너제틱, 샤이니의 눈 안 너무 예뻐입니다. 네, 원어원의 에너제틱 그리고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 듣고 왔습니다. 그냥 예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안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서 네. 남자들이 가만 안 둬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여자들도 가만 안 두고 해야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저희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텐데요. 아, 다음 여기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 4세대 여성 아이돌 최근에 저희가 그러게요. 이야기하는 네. 고 데뷔조에서 그러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팀들이 네. 등장을 하네요. 네, 저부터 해볼까요? 렛츠고. 네, 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저도 네, 뭐 아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데뷔한 팀 최근으로 너무 많아. 들어설수록 네. 데뷔팀 자체도 많아졌지만 데뷔로 임팩트를 남긴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있어요. 뭐 11이냐 맞아요. 아니면 뭐 블랙맘바냐 아, 달라달라냐 오. 그리고 사실은 원래대로의 저라면 케이팝 메이트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대로라면 제가 소배드를 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테이시의 이렇게 거의 배신하나요? 미쳐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편이라 하지만 네. 오늘 선곡은 블랙맘바로 가져왔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포스 있고 좀 카리스마 있고 의외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물론 약간 네. 블럭 씨의 그 음의 블럭이잖아요. 그럼요. 양의 김윤하고 그쵸, 그쵸, 그걸 그쵸.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러면 뭐 괜찮긴 적절한 한데 곡이죠. 네. 그쵸, 뭐 이제 뭐 이만한 뭐 검은 뱀 나오고 이랬으면 아, 그쵸, 뭐 이제 네. 블럭 씨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그쵸. 없죠. 어둡고 그쵸. 힘 있고 그쵸, 그쵸. 네, 뭐 되게 강렬하고 그렇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또 음. 특히나 이제 그 케이팝 안에서 되게 그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게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량을 선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그런 부분이 좋아서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약간 극한의 어떤 그쵸. 인간의 극한을 보여주는 부분 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또 참 좋아하잖아요. 아,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근데 이게 네. 약간 한국인들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서 최근에 진짜 그래요? 마음이 좀 복잡한데 근데 케이팝 아니면 그런 퍼포먼스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이게 너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게 네. 경탄하게 되는 그쵸. 것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그 케이팝에 대한 리스펙도 생기고 그쵸. 존경도 생기고 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원래대로의 저라면 어쨌든 스테이시에 소배되지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블랙맘바는 사실 그 당시에 큰 화제였어요. 그럼요. 그리고 세계관을 이렇게까지 전면에 공개적으로 내세운 곡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에스파라는 그룹이 데뷔를 하면서부터 그 SMCU라는 존재를 끌고 가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신인 그룹의 첫 데뷔곡으로 하기에는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은 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네. 결코 쉬운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떤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뭐 스스로 만들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네. 그래서 그런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토록 카리스마 있고 이토록 어두운 걸그룹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블랙맘바는 진짜 그런 스펙트럼에서 가장 한쪽 끝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어두움의 한쪽 끝에 있다. 그 말은 곧 제 취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저도 뭐 스파이시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저의 손은 저도 모르게 블랙맘바와 도깨비불로 가고 아니, 있어요. 도깨비볼도 매력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어둡고 이렇게 어두우면서도 알았어요. 멋진 그런 지금 거의 어둡고 어두우면서도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같은 느낌인데 맞아. 이게 어디까지 어두우실 예정이에요? 보고 들으면서 네. 또 압도당하는 느낌을 아. 받는 그러니까 케이팝 안에서 왜
그 제 주변에 사실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카리스마예요. 어. 근데 저는 정말로 이렇게 무대든 음악이든 네. 듣고 보고 하면서 음. 압도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한번 추천하는 보시라. 곡이 블랙맘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해온 곡도 사실은 같이 묻고 더불러 가 같은 느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공교롭게 저도 네. 제 취향대로라면은 전 뉴진스 어텐션 같은 걸 골랐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흐름상.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 노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라타타 준비를 했습니다. 곡 좋아요. 너무 좋고 네. 이 곡이 나왔을 때 충격 저 눈 안 너무 예뻐처럼 아직도 진짜 기억이 나요. 이 곡을 부르면서 그 곡 시작될 때 특히 데뷔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그렇죠. 노래가 시작되고 소연 씨가 기나긴 너와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이거를 나오는 순간 이건 요즘 말로 진짜 찢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네. 특히 데뷔곡 가사에 누가 뭐 겁나라는 가사를 넣는 특히 여성 아이돌을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들었던 데뷔곡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뭐 맑고 희망찬 세계를 청량한, 좋아하는 저의 어떤 취향과는 상관없이 블럭 씨 말대로 진짜 그렇게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대표적인 데뷔곡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세대 라인에 들어있는 그룹인데 보통 이제 4세대 여성 그룹들의 선전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에 뭐 있지에 달라달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약간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기준점에 이 라타타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여성 아이돌이라는 그 어떤 존재들에게 일반적으로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방면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이 곡이 굉장히 좀 정면으로 부숴준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더 색깔이 좀 짙어지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되게 공감되는 게 그 과거에는 풋풋함이었다면은 라타타, 달라달라, 뭐 블랙맘바 이런 곡들을 쭉 보면은 확실히 첫 곡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네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도 왜 진짜 이게 뭐 그 여성 그룹, 남성 그룹 다 마찬가지로 데뷔곡은 약간 이런 스타일 뭐 가지 않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귀엽고 그쵸. 뭔가 좀 풋풋하고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즈음부터는 진짜 지금 방금 얘기한 세 곡만 봐도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진짜 좀 개성이 데뷔할 때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4세대로 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퉁치면서 묶는 분위기를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 언제보다 지금 케이팝이 너무 다채롭게 활약을 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 데뷔곡들만 봐도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 좀 맥이 짚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에스파의 블랙맘바 그리고 아이들의 라타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네, 에스파의 블랙맘바 아이들의 라타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진 느낌. 많이 변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한 곡씩 꼽을 텐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에도 저부터 가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진짜 고민했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뒤에 사실 밝혀지겠습니다만 우리 블럭 씨가 JYP에서 이제 좋은 데뷔곡을 하나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났더니 원더걸스 아이러니 미스의 배드걸 굿걸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막 너무 막 어떻게 이거 다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줏대 있게 이 곡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정말 유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어떤 곡이냐면 오마이걸의 큐피드인데요. 양의 김연아 아닙니까? 그런가? 근데 이 곡은 제가 생각하는 그 막 청량청량하기만은 또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요.
저도 그래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그 오마이걸의 최근이나 뭐 던던댄스 같은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이 곡을 듣고 오마이걸 데뷔 때 느낌이 좀 달랐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5년 발표곡인데 네. 그때 좀 인기가 있던 그 마칭 사운드. 맞아요. 막 두run탕탕 하는 그 이제 맞아요. 드럼 리듬이 굉장히 강조된 곡이고 네. 약간 좀 뮤지컬적인 구성으로 맞아요. 그 위에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 신비롭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에너지가 되게 씩씩하게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네네. 전 다만세를 좋아하는 것도 씩씩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곡을 처음 딱 듣는 순간 이거 약간 다만세 2015년 버전 같다. 내 안에서의 씩씩한 소녀들. 네네. 이건 된다. 음. 했는데 사실은 데뷔 때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가지고. 그 같은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저 사실은 네. 그 오마이걸 데뷔 전에 큐피드 이게 녹음 다 된 곡을 미리 들었었어요. 진짜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 곡은 너무 잘 될 것 같다 어떡해. 그랬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생각보다 이 세상은 쉽지 않더라. 않다. 네. 와, 저희 두 사람 다 네. 촉을 느끼는 곡은 쉽지 않은데. 근데 네. 이 곡 지금 들어보시면은 되게 잘 만든 곡이에요. 완전 세련이고 네.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를 그렇게 자주 할 정도로 약간 어둡고 제가 아까 어둡고 어둡고만큼 너무 좋은 곡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오랜만에 추억 소환하시면서 또 못 들어보신 우리 아기 케이팝둥이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데뷔곡입니다. 네. 네. 제가 좋은 곡은 아까도 JYP 얘기해 주셨지만 네.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의외인가요? 약간 저에겐 또 그렇기도 그래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적으로도 뭐 너튜브 뭐 조회수 1억 뷰를 최초로 기록한 데뷔곡 그쵸. 이런 곡들 있는데 근데 약간의 뭐 시간차 역주행 뭐 재활동 이런 것들 선보였던 만큼 네. 되게 잘 되기까지 조금의 텀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성공적인 데뷔를 치르고 네. 되게 롱런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트와이스 하면은 데뷔곡 중에 하나로 우아하게가 꼽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이 곡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잘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트와이스 곡들이 계속 이제 트와이스답게 네.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 블랙 아이드 필슨의 곡 중에서도 저는 네.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그 트와이스 초기에 그 약간은 자기 복제처럼 이제 뭔가 진행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은 비슷한 느낌의 그런, 타이틀곡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네. 가운데서 그 데뷔곡인 우아하게가 오히려 가장 좀 개성이 보이는 곡이라는 그쵸.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트와이스 일기라고 제 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네. 한 곡만 뽑아야 된다면 저도 우아하게 오히려 뭐 티티나 이런 곡보다도 이 곡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적으로도 그 완전 세련되게 완전 쨍하게 이렇게 톤을 뽑지 않고 되게 묘한 톤을 가져가면서도 되게 좀 정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데뷔곡인데 우선 블럭 씨가 추천해 오신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듣고 와서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진지하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하시죠? 저희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2도 한번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죠. 얘기하다 보니까 못 들은 곡이 너무 많고 그렇죠. 이건 할 수 한 있는 번은 좀- 얘기가 뭐 네, 아쉽다. 워낙에 저희 많으니까. 항상 뭐 투 해보자 이런 얘기 자주 하면서 클로징 하는데 네. 요건 제가 연내 다시 한번 연내 추진을 너무 먼거 해보는 아니야? 것으로 뭐 몇 달 안 남았어요. 뭐 한 그래요?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연내 한번 재추진해보는 것으로 제가 한번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데뷔곡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 오마이걸의 큐피드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 마무리할게요.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격주 K-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